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조선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수무강연구소 오로지 이 사람들의 건강, 생명, 보약, 수명 연장 이런 것만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연구소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그 연구소 출신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만청산 연구소의 연구사로 계셨던 분인데 우리 이분을 모시고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건강관리, 수명관리, 수명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선생님은 북한의 최고의 당연히 뭐 생명 수명연구소니까 최고의 코스를 거쳤고요. 부모님은 이미 작고하셨지만 북한 최고 엘리트층 유학파시고 김형수 선생님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생물학과 나오셨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만청산 연구소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장수연구소, 만수무강연구소는 기초과학원, 만청산연구원, 그 다음에 청암산연구소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만청산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셨던 유일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건강연구소, 만청산연구소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하는 데예요? 정확한 이름은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아니고 예, 연구원. 예. 네, 우선 김부자의 건강장수 연구,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김정은이죠. 네, 이 김씨 왕조의 오래 살게 하는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예, 예. 그래서 북한 일반 주민들은 만수무강 연구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만수무강연구소로 말합니까? 예, 근데 그럴 이유가 왜냐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일체 외부의 그 공식 명칭을 말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만청산연구원. 어떻든 만청산 연구원의 정확한 의미는 김일성의 만년장수,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 예, 그 의미를 합쳐가지고 만청산 연구원 이렇게 지은 거죠. 그게 그냥 산 이름이 아니구만요. 아닙니다. 예. 아, 저는 만청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조직 규모는 얼마나 돼요? 저희 연구소는 130명 정도가 됐거든요. 제가 다닐 때는. 그러면 이제 오래 살려면 네, 먹는 거, 네, 그다음에 약, 네. 그다음에 뭐 입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 만청산 연구원은 주로 어떤 거예요? 김일성이 그때 연구원이 만들어질 때 했던 이야기가 사람이 오래 살려면 섭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섭생이라고 할 때는 먹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잠도 잘 자야 되고 뭐 이렇게 잠자는 것부터 해서 일상 환경. 그때 오죽했으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김일성 광장의 주석단 있잖아요. 그때도 항상 그 온도 체크라든가 주변 환경 오염도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때는 체크했거든요. 옛날인데. 그러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 북한의 만수무강 연구소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건강을 위한 전체적인 모든 이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제 보는 네, 그런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해요? 세 가지 연구소가 있었어요. 기초과학 연구소는 중앙당에서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 청암산 연구소는 호위사령부에서 하고, 저희 만청산 연구원은 kumsu산 의사당 정리부. 지금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kumsu산 태양궁전이 이제 김일성 살아있을 때는 kumsu산 의사당이 됐었습니까? 거기서 집무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북한 주민들은 주석궁 그랬습니다. 그럼 주석궁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셌죠. 그러니까 주석궁전 소속의 연구소였어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구소 인원이 저희는 130명이었는데 거의 종합대학생이 한 80%가 됐고 평양의대도 있었겠죠? 평양의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업대학. 경공업대학. 네, 거기 또 식료. 예. 네, 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어대학.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식자재를 다 들어와야 되니까 또 자료가 들어와야 되니까 외교관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외교관들 중에 충실히 일하다가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홍보실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종합대학 기본생물학부가 주가 됐고 생물학부가 기본은 생물 아닙니까? 사람 몸이니까. 그리고 종합대학 안에 이제 자동학부 출신들. 컴퓨터죠? 자동화학부가. 그렇죠. 예. 김부자가 모는 모든 식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 특수식료 공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김부자가 모는 식자재는 명성 특수식료 공장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428 공장이라고 이름을 숫자로 달았어요. 428. 그럼 거기서 여러 개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가리부터 해서 맥주도 만들고 술도 나오고 그 공장에서 이제 일제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럼 소량 다품종이네요. 소량도 아닙니다. 대량적으로 만듭니다. 대량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쟤네만 먹는 게 아니라 고위급 간부들. 예, 또 저희들도 또 이제 주마다 공급받고 그랬거든요. 예. 맛있어요? 특수하죠. 어쨌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고급
단가류 예. 그 질보다 떨어앉습니다. 그때 당시도. 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 선생님 계실 때는 김일성 말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김정일 시기까지 계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대우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예. 참 이거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색한데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아니 지난 그때는 예. 부끄러운 게 아니죠. 김부자들의 음식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매 주마다 주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소에서. 월 공급 받지 않나요? 일반인들은? 일반인보다 간부들도 월 공급 받는데 저희는 네. 주마다 공급 받았어요. 주마다. 그래서 주 공급 받는 것도 북한은 김부장 먹는 것들을 특수식료품들 아닙니까? 이거를 특수식자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가류도 있지만은 육류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또 그리고 음료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술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지어 이제 야채까지 저희 채소까지 그러니까 그걸 일주일에 4박스 주는데 그게 다 이제 보면 특수 지역에서 만든 거, 왜냐하면 김부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농장, 목장,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인데 그걸 북한 말로는 8호 혹은 9호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제품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공급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어렵게 살던 고한행군 시기에도 참 저는 부끄럽지만 이제 정말 그 북한 말로 말하면 진수성찬을 계속 먹으시면 되는 거죠. 고난의 행군기 때 북한 영화 보면 김정일이 막 고개 넘어가면서 구운 감자로 끼니 때우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네요. 자,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북한 노래 중에 김정일이가 제기밥을 먹는다는 노래가 있고 간밤에도 뭐 이런 주밥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나온 노래인데 그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막 할 때인데 그때 저희는 그 식품 공급 받으면서 김부자가 그때는 일본에서 들어온 식품 비롯해 여러 가지 좋은 식품을 많이 먹었어요. 김정은이 이런 말 했어요. 밥은 제기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그 검소함, 소탈함 이런 거 내세우잖아요. 영을 넘으시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군요. 그러면 김시일가들이 그럼 주로 어떤 음식을 먹어요? 예를 들면 수입품을 많이 먹어요? 아니면 국내 생산을 많이 먹어요? 우선 뭐 보게 되면 외국들은 음식 많이 먹죠. 외국 음식. 외국 음식. 특히 김일성은 외국 음식보다도 이제 우리 한식에 해당한 걸 많이 먹었. 김일성은 뭘 좋아했어요? 전반적인 거는 김일성이 좋아하는 건 약간 좀 그래도 보면 특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희 그 집중 요리하는 부분 아니고 우리는 식자재를 장수효과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근데 재료를 보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알죠. 명성이 가게 되면 명성의 중위역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는 특별 개 목장. 예. 누런 개를 키우는 목장인데. 개? 네. 근데 아. 그때 김일성이가 개고기를 그렇게 단고기. 그래 단고기란 말까지 붙이지 네, 않습니까? 단고기. 네, 개고기를 꽤 좋아했었고. 김일성 개고기. 네, 그리고 냉면도 꽤 좋아했고. 그 외에도 이제 김일성은 좀 우리 한국식의 음식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를 하는 거 보면 야채 먹을 때도 시금치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시금치 먹다 보니까 시금치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싱하산염이라고 해서 신석 알잖아요. 신석증. 북한산 그 시금치 중에 싱하산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그 신석증 걸려가지고 병원까지 입원해서 수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소리가 연구해라. 나는 시금치 마시는데 이 시금치에 그런 게 있다니까 그 없는 걸 연구하라 해가지고 시금치 재배 이런 거 연구하는 거만요? 새롭게 이제 김부자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여기가 치명적으로 뭔가 성분이 있으면 그걸 뽑기 위한 연구. 자, 김일성은 그럼 토종 식단. 네. 그럼 김정일은 어땠어요? 김정일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모친인 그 고영이. 예, 고영이가 일본 여자다 보니까 예. 고영이를 만나서부터는 일본 음식 사랑이 이제 그 몸에 뱄던 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그 요리사가 후지모토 후지모토 겐지. 아, 그 그래서 영향이 왜 그러나 했더니 엄마가 일본 사람이서 맞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걸 왜 몰랐을까? 김일성 때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김정일은 해외 외교관들이 뭔가 좋은 식자재나 그다음에 건강장치 좋다는 것을 들여오면 칭찬해주고 막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외교관들이 외국에서 많은 것들 들여버리는데 강요는 아니지만 네. 아부하려고. 칭찬해 주니까 그다음 서로 이제 쉬쉬하면서 충성 경쟁식으로 이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게 푸아그라라고 하는 게 알죠? 그 거위간. 네, 맞습니다. 그것도 령송이 목장에 하나 큰 게 있었는데 북한은 거위를 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산이. 계산이. 네. 학산 계산이 공장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가보니까 거의 이제 푸아그라용 간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거위를 강제로 주입시키잖아요. 동물 학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김정일은 어쨌든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좋다는 음식은 다 먹었고 그리고 술마저도 이제 술 양주만 먹었지 않습니까? 헤니스 술 같은 그런 고급술들. 김정일이 술을 더 많이 먹었어요? 김일성이 더 많이 먹었어요? 제 알기로는 김정일이가 더 먹었을 것 같습니다. 김일성도 술 좋아했어요? 좋아했겠죠. 저희는 좋아했다는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아냐면 저희 연구실에 실장하던 조주영 박사가 전문 술만 연구했어요. 김일성이 먹는 술을 그분이 전문 연구했거든요. 그래 그때 이제 그분이 연구하던 술들을 그러니까 북한은 태평 술 공장이 있습니다.
일제 때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술 공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동굴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는 항상 17도가 보장되는 그런 이제 동굴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술 거기다 저장하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술 좋아하니까 그 공장을 그대로 일본한테서 압수한 거를 일반인들이 아닌 저들이 먹는 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태평 술 공장에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두모니 그 실장네 집에 가게 되면 술을 내놓잖아요. 이 장 있어요. 이제 이런 큰 장 밑에 장에 보면 옛날 술부터 연구하면서 쫙 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제일 옛날 거부터 하나씩 꺼내서 마시는데 보통 보면 한 30년 지난 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봐서는 김 부자도 분명 술을 좋아했고 그리고 김정일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술을 양주도 막 컵으로 마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9금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강장제. 네. 남자들이 좋다는 거. 네. 그런 것도 연구하나요? 제일 많이 하지요. 그거 제일 많이 네, 많다기보 한 절반은 거의 그거 합니다. 1990년 그때 김일성 나이가 50대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연구원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네. 사람이 오래 살려면 정력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직접 내린 게 아니라 정하철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이제 책임 서기관한테 그 지시를 내리면서 유일한 연구를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하마유라는 걸 아시죠? 하마유? 북개구리 기름. 그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보냈고 증정하죠. 그 외에도 또 이제 해외에서 좋다는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사자 수컷 그 생식기를 가지고 만든 제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수컷 한 마리가 암컷 많이 이제 북한은 또 물개 같은 거는 배구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면 어디선 잡든 간에 개인이 그거 사치하면 안 돼요. 100% 이제 주황당 올려보내야 돼요. 물개 잡았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물개가 이제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힌 중에 암컷보다 수컷가 잡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수컷만 잡으면 절대로 개인이 사치 못해요, 그걸. 어느 수산사업소에서 배구신은 다 그러면 1호 진상품. 다 올라가야 돼요. 그걸 이제 수산사업소 간부가 그걸 사취했다가 그게 들짝나가지고 해임 철칙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강당 효과 있는 거는 많이 연구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백두산 불로초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하마유 연구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기본 포커스는 김정일의 방침 관철이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는 이제 연구사들이 대체로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대상들을 선택해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게 일종의 그 생체 731 부대 뭐 이런 성격입니까? 그런 성격보다는 비슷하긴 한데요. 북한은 김부자 같은 뚱뚱한 체질이 드물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거의 생체 실험한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고급당 학교가 있습니다. 평양 김일성 고급당 학교. 김일성 고급당 학교 가면 주황당과 도에 있는 고위 간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김정일, 김일성처럼 뚱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임상 실험 대상이지 뭐 잡아다 한번 해봐 이런 건 아니죠. 본인들이 뭐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6개월 특설반 대상들은 정말 이제 나이도 좀 50대, 60대 되고 뚱뚱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좋다고 하는 뭐 이제 강당 효과 있는 그런 이제 정력제를 가지고 나가서 실험구 대속으로 이제 갈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족당이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된다면 족당에서 뭐 사람 나이와 체격이 비슷한 사람들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30명씩 시험구 대속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이제 제품이 나왔는데 여기다가는 먹이지만 여기다가는 대속으는 그건 안 먹이고 대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그 중에 위험한 실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실험도 많죠. 본인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알고는 있으면서도 말을 못해요. 겁을 못 하니까. 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다가는 거기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건강장수를 바라지 않는 거로 돼가지고 그건 완전히 오늘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럼 그 임상 실험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지나가서 봤을 때 건강에 상당한 무리가 갔을 결과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례 들어서 해조 계란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계란을 한번 또 만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란도 건강엔 좋지만은 또 계란의 장수 효과를 띠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일본은 셀린 계란, 그다음에 중국은 요조 계란 뭐 이렇게 만든 것처럼 저희도 이제 해조 계란이라고 만들었어요. 해조 계란은 바다에 있는 해조류 중에서 비타민과 또 그다음에 강물질 함량이 높은 해조류를 닭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란의 질이 엄청 좋아집니다. 근데 그걸 먹일 때 대조구한테는 일반 계란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시험구한테는 또 연구한 계란을 먹이는데 둘 다 어떻든 간에 계란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란은 양이 좀 많아질 경우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져 가지고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는 나쁘지 않습니까? 고콜레스테롤 환자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한테는 비만 환자들은 대체로 그 계란을 초과 이상 많이 먹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 말을 못 하지만 할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줘서 가서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딱 앞에서 먹는 거 보는 거예요. 안 먹을지도 모르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인상이 그런 게 느껴지죠. 예, 오늘
만청산 연구소 연구사 김영수 선생님 모시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수연구소 그 실체의 일각을 봤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강 TV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